정관계 인사 자녀들의 부정 취업을 둘러싼 사건이죠. KT 채용비리 재판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 5개월여 만입니다.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석채 전 KT 회장 측은 혐의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취업 청탁을 받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첫 공판 준비 기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일까요? 그렇죠. 이석채 전 회장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들만 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KT 2012년 상하반기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이석채 회장, 그다음에 서유열 고객부분 사장, 김상효 인재경영실장, 김기태 상무부 네. 이렇게 이석채 회장을 제외한 이 3명의 피고인과 함께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는데요. 이제 형사 소송 절차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검찰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하죠. 네, 기소를 하면 모든 사건이 다 공판 준비기일을 거치는 건 아닙니다만 일정한 사건, 또 쟁점이 복잡하고 피고인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공판 준비기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앞으로 공판을 할 때 어떤 걸 준비해서 진행을 할 것이냐, 네. 어떤 증인을 부를 것이고, 어떤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반박할 것이냐,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을 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공판 준비기일을 지나서 이제 정식으로 공판 기일에 들어가게 되면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피고인의 출석이 법적 의무인데 일단 공판 준비기일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석채 전 회장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석채 전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은 출석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네, 나머지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까? 네, 이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채용을 했다라는 네. 취지의 진술을 다 했기 때문에 사실상 혐의를 모두 인정을 한 거고요. 근데 다만 이석채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는데 네.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고 그런 명단 난 듣지도 못했고가 아니고요. 청탁은 받았어요. 네. 청탁은 받아서 명단은 넘겨줬는데 내가 그 이후에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이 합격을 했는지 불합격을 했는지 보고받은 적이 없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라는 취지였지 이 사람들을 꼭 채용해라. 성적이 안 돼도 채용해라. 이렇게 자기는 청탁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를 밝힌 상황입니다. 네. 부정 청탁을 받기는 했지만 네.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맞습니다. 이게 이전 회장 측의 네. 입장이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서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명단은 받고 부정 청탁을 네. 받고 넘겨줬다까지만 인정을 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 KT의 소위 회장이 네. 어떤 명단을 인재경영실장이나 홈고객부문 사장한테 넘겨줘요. 그럼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의미가? 챙겨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그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가 있기 네. 때문에 이석채 전 회장 측에서도 인정을 한 거고요. 이제 정말 그 얘기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의 상황이라면 사실상 부정 채용을 해라라고 명령한 것과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나머지 피고인 3명이 혐의 사실을 다 인정하고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한 이상 일단 이렇게 진술을 하더라도 사실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검찰이 무언가 수사를 더 하거나 말거나 할 거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이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확보가 돼 있을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전 회장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과 불합격 선에 걸쳐 있는 지원자를 채용할지 여부는 사기업의 재량이다. 자, 이건 업무방해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되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또 하나는 그런 게 설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앞에 전제가 좀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서유열 전 사장도 거의 비슷한 취지로 이제 주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예 성적이 되지 않는 사람을 그냥 예를 들어서 꼴찌를 1등으로 만들어서 채용을 네. 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 소위 말해서 명단을 받은 사람들 중에 불합격시킨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과 불합격의 그 선상에 있는 사람들 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한 것인데 그 합격과 불합격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채용은 민간 회사가 그거 하나 제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 정도 사람이라면 우리가 뽑아도 되겠다. 이거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라는 겁니다. 재량의 범위라면 업무 자체를 방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 이렇게 채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업무방해 혐의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법리 다툼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석채 전 회장 측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네. 딸에 대해서는
김 의원의 딸이 KT에 다니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KT 채용 비리 의혹의 가장 핵심이 핵심이죠. 김성태 의원과 그의 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전면 부인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석채 전 회장 측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1명의 부정청탁 관련해서 명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히 딱 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과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서류 전형 적성 검사 다 건너뛰고 인성 검사하고 나중에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KT 채용 비리의 핵심인데 김성태 의원의 지금 딸과 관련해서는 나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고 심지어 그 이후에 그 김성태 의원의 딸이 다니는지도 몰랐고 네. 이번 일이 불거지고 보니까 김성태 의원 딸이 다녔고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은 전혀 모른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상황입니다. 네. 이석채 전 회장은 4월 30일에 증거인멸에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로 네. 구속이 됐고요. 네. 김성태 의원의 딸 지난달 9일입니다. 네. 참고인 자격으로 네, 검찰에 소환돼서 그렇죠. 네. 조사를 받았다. 이게 뒤늦게 네. 뭐 알려진 사실인데 네. 자 이런 구속과 김성태 의원의 딸 네. 소환 조사 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뭐 얼마 가지 않아서 김성태 의원도 소환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김성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부정 채용을 청탁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김성태 의원만 받지 않느냐? 뭐 현직 국회의원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문제는 김성태 의원의 딸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무언가 딸을 채용을 시키고 KT에 부당한 혜택을 줬다거나 아니면 금품을 뭐 지급을 했다라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아예 죄명이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건 공소시효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검찰에서 어쨌건 야당의 의원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네. 기본적인 증거 자료가 확보가 돼야 될 터인데 지금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던 뭔가 특혜를 줬다거나 뭔가 금품을 제공을 했다거나라는 부분들은 아직 확인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 김성태 의원의 딸 채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단순 업무방해 혐의면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성태 의원의 딸은 정규직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네. 됐죠. 근데 비정규직으로 들어갈 당시 시점을 계산하면은 사실 공소시효가 완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현 의원을 소환을 하는데 그런 정도의 확실한 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소환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지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김성태 의원은 그렇고요. 자 나머지 네. 부정 채용을 청탁한 유명 정관계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혐의가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까? 근데 이게 참 아마 대부분의 이제 시청자분들도 좀 의아해하실 텐데요. 아유 내 딸, 내 아들 좀 이렇게 좀 넣어줘. 네. 청탁만 하면 죄가 안 됩니다. 아하. 거기에서 뭔가가 더 나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품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내 딸이 지금 도저히 이거 채용이 안 될 상황인데 다 조작해서 좀 해줘.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업무방해 공범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딸 잘 좀 봐줘라고 쓱 드민 정도만 가지고는 사실 이게 업무방해 공범으로 처벌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말씀하셨던 유력 인사들 다 참고인 조사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고인 조사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처벌하기 어려운 피의자가 아니라는 개념이잖아요.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바로 전환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고 단순 청탁으로 지금 현재 확인된 상황이라 그것 때문에 일단은 나머지 유력 인사들에 대한 처벌은 현재까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적절성 여부를 따질 수는 있지만 청탁한 것만으로 네, 그렇죠. 처벌을 할 수는 없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